데이터를 가지고 분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데이터가 이제 빅데이터를 만드는 거고, 그 빅데이터는 다시 인공지능에서 활용이 돼가지고 인공지능은 최적화를 시켜서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다시 컨텐츠에 올릴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가짜가 많은데 지금 유튜브나 뭐 이런 데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최적화된 데이터 시스템을, 알고리즘을 업그레이드 시킨다면, 그러면 이거는 그 진실, 최적화되고 좋은 데이터들이 모여서 더 좋은 거래, 그러니까 개인 대 개인 간의 거래, 이런 거래를 해줄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이렇게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AI 플랫폼이 미래를 지배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만들어봤습니다. 자, 여태까지 제가 막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족장님께서는 이렇게 무수히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설명하고 했지만, 그 설명한 사람들이 다 이해는 하지만 이걸 써야 되는데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네가 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자기네 시스템이 있어. 그러니까 안 써. 자기네가 지금 오라클 서버에다가 막 집어넣고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는데 새로운 걸 받아들이려니까 이게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전문가들은 알고 있으면서 못 쓰고 비전문가는 몰라서 못 쓰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제 우리 주장님이 답답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렇게 분야별로 다 실제 일을 해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국민권익위원회, 여기 보시면 40만 건에 대한 HWP 파일을 기계학습용 언어로 만드는 작업을 오텍슨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못하고 LG CNS도, 소프트웨어 세계 최고의 기업들도 기간 내에 못하는 거를 왜 못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프로그램 해야 돼, 이거 하나씩. 근데 이거는 자동으로 넘기니까 훨씬 빠른 시간에 저비용으로 이렇게 해결해 놓은 거예요. 이미 이렇게 각각 분야별로 다 검증을 다 해놨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다 보게끔 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내가 이게 뭔지 몰라도 이게 랜더로 실제 해놨어? 그럼 다 이해하잖아요.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게 없이 난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지금 모든 IT에 관계된 컨퍼런스를 운영하는 모든 회사들이 해놓은 게 아니라 난 이렇게 할 거야. 근데 거기다가 무수히 많은 투자를 했어요. 돈을 막 갖다 쓸어봤어. 안 나와. 결과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결과가 안 나와요. 근데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은 좀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렇게 훌륭한데 왜 안 해?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의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기술을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자기 영역 내에서만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기 계신 분들의 아마 3분의 2는 다른 컨퍼런스 엄청 다니셨을 거예요. 다 가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대답해보세요. 많이 다니셨죠? 저도 많이 다녀봤어요. 근데 이렇게 확실하게 검증을 해놓고 실적을 만들어 놓은 데는 못 봤어요. 그것도 기존보다 훨씬 앞선 기술로.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열배를 토하는 겁니다. 저는 전문가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제가 2년 동안을 이거를 스타디하고 어떻게 쓸 거니 공부해가지고 제가 조금 먼저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또 이거를 여러분들 자녀분들, 친구분들, 가족분들한테 전달을 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일자리가 없어진다, AI 시대, 이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훌륭한 기술이 대치를 다 해줘요. 그걸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일자리 없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중학교만 나와도 이거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정부의 그 방대한 정부 공공 데이터를 기계 학습용 언어로 변환해라. 아까 정부 과제라고 말씀드렸죠? 예산이 수천억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정부에서 이미 발표를 했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걸 해야 되겠죠. 근데 왜 안 돼요? 기득권층 때문에 안 돼요. 기득권층들이, 너무나 많은 기득권층들이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는 먼 미래,
지금의 현재 이 자리를 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 세계를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시너지가 나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부에서 앞으로 그런 데이터를 왜 기계학습용 언어로 변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그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AI 산업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최적화된 AI 산업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1번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 전자정부가 돼야 돼요. 전자정부의 가장 기초 모든 정부가 갖고 있는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데이터, HWP, 워드는 잘 없죠. 어쨌든 우리나라의 모든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데이터들, 비정형 데이터, 사진 이런 것들을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먼저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러면 많은 지금 개발자들이 합의 알고리즘도 만들고 있고 뭐 AI도 만들고 있고 IoT 기술을 통해서 뭐 최적화도 시키고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에 이 정부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기계학습용 언어로 되어 있다면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산업들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핵심가지 해결 방안을 보면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원천 기술인 오토XML을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우리 족장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 밖으로 찾는다고 안 쓰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나 여러분들 친지나 가족들한테 지금 오늘 들으신 내용을 가지고 전파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죠. 국민 신문고 같은 거 20만이 되면 정부에서 그거를 분석해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아주 민주화됐죠. 그럼 우리도 그런 걸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토엑스님 기술 확보되어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그 기술을 어디서 해야 됩니까? 학교에서 젊은 사람들한테 다 가르쳐요. 요즘 답답하면 우리 국장님께서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카이스트 서울 캠퍼스에다가 개인 돈을 들여서 학교를 만들었어요. 10월 달부터 가르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자녀들 다 가서 배워야 되겠죠. 아까 그 툴키트 보고 배우시면 누구나 프로그래머가 되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학교를 만들어서 젊은 사람들 상대로 가르치시려고 해요.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가서 해외도 가고 국내에서도 각 분야별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대학에서 해야 되겠죠. 전문대학에서 해야 되겠죠. 아니면 고등학교에서 해야 되겠죠. 이런 학과에서 이런 과를 만들어서 미래에 대비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226개 지방자치에 있는 기계 데이터를 모두 기획수명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자동으로 관계된 산업, 관계된 사회단체 모두가 다 소통을 해야 되니까 정부하고 소통 안 하는 기업이 있으니까 자기들도 따라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기술 습득자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람은 전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자리가 얼마나 쉽게 만들어졌어요 지금. 이거를 누구나 인식을 해야 되고 누구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해외로 나가면 약 220개국에다가 전부 젊은 사람들을 수출하는 거예요. 그럼 국내는 누가 하냐? 국내는 소외계층, 뭐 집에서 알바한 사람, 뭐 이런 호흡들이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뭐예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AI 연구해야죠. 그래 AI 연구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정부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이건 지원이 아니에요. 이건 거꾸로 정부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돈으로 환산하면 아주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까 제가 그 IBM의 왓슨에 이 기계 데이터를 만드는데 그 AI 하나 진단하는 AI 하나에 얼마 쓰나 그랬어요? 4조를 쓰나 그랬어요. 1년에 4조를 써요. 근데 제가 우리나라 전체를 데이터를 기계학습용 만드는 거를 아주 쉽게 표현한 거예요. 226개 지방자치단체가 10억씩 들여서 이거를 데이터를 만들자. 1년? 아니면 2년에 만들어? 아니면 3년에 만들어? 그렇게 만들면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10억씩만 해도 2260억이에요. 2260억 들여서 스타트 하나예요. 우리나라 예산 2260억 넘습니다. 지금 이거 예산이 이미 있어요. 그러면 이 기술을 통해서 해야죠. 누가 해요? 실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젊은 청년들 갈등
전자정부의 기초, 집을 짓기 위해서 뭘 합니까?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는 기초를 해야 돼요. 기초예요, 기초. 기초가 있어야 그 다음에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짓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기술을 국가가 해야 될 일을 개인이 우리 국장님 혼자 뛰고 있어요. 그 옆에 우리 훌륭하신 물론 목사님이나 선생님 있지만 다 정말 뛰어난 기술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중이 제 머리 깎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띄워줘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인식을 해요. 잘하는 사람이 하면 아, 저 사람만이 하는구나 이렇게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같이 모르는 놈도 공부를 해가지고 전도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기대오가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AI 산업 선도하겠죠? 어느 나라가 미국이 2002년도에인가 전자정부 시도를 했어요. 이렇게 프로그래머들이 앉아서 했어. 안 되잖아요. 100보다 100법이고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 어마어마한 인력이 있어야 돼. 어마어마한 인재들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근데 그거를 누구나 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일을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 귀중한 정보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은 기본이죠. 정부, 지방자치단체 다 전자화됐어요. 그러면 종이 없어지잖아요. 종이. 당장 사람 최적화되죠. 아주 빨라지죠. 서비스 좋아지죠. 그러면 경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우리나라 재정이 안정적인 재정 상태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전자정부 시스템을, 이게 전자정부 시스템 기초를 다 했어요. 그러면 그것 자체를 외국에 수출해요. 어느 나라든 다 필요로 하는 게 돼 있어요. 저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절대로 아닙니다. 아프리카 같은 나라는 더 많이 필요해요. 왜? 거기는 돈을 만들 종이가 없어요. 인쇄를 해야 되는데 인쇄를 할 장비가 돈 만들기 돈이 많이 나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전자정부로 가야 돼요. 페이퍼를 만들 이 돈이 없어. 이게 돈 들어갑니까? 컴퓨터만 있으면 되는데 모바일도 누구나 있죠. 그래서 전자정부 시스템 가야 되는 거고 4세대 이 기술, 이 데이터를 최적화할 수 있는 이 기술만 있으면 AI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떠들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약간 흥미를 돋구기 위해서 제가 양방향에 대한 개념을 제가 하나의 상품으로 모델링을 해봤습니다. 기획을 해본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요즘에 이제 대환기업들 괜찮습니까? 반려동물들 키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데 반려동물은 사실은 감옥 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감옥 생활을 합니까? 주인은 나가서 일을 봐야 되는데 지는 혼자 집에 있어야 돼. 근데 지를 도와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도와주려면 보여주는 게 기술이라고 했잖아요. 동물인들 똑같습니다. 동물도 이게 뭐 보여? 주인이 밖에 있는 게 텔레비에서 보이는 거예요. 이 전용 펫 TV에다가 알고리즘을 쫙 짜서 놓고 주인이 모바일로 딱 보내는 거예요. 야, 우리 고양아, 너 지금 밥 먹을 시간이야. 신호를 보내면 화면에서 주인이 떠서 아, 밥 먹으라 그러네. 그럼 와서 재롱을 떨겠죠. 그러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쪽에서 이쪽으로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TV가 단방향 TV는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채널이죠, 채널. 그러니까 거기서 먹이가 좋고 뭐 어쩌고 뭐 이런 거 많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양방향으로 갈 수 있는 시스템에 들어가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옵젝스레이션 같은 데이터를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로 자동으로 만들어놔야 그놈이 합의 알고리즘을 짰을 때 거기에 붙여지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산업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양방향이라는 게. 그래서 이런 그 아이템 하나를 제가 생각해보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SK에서 빨리 만들어달래요. 근데 제가 바빠서 못해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요즘은 그 해먹을 집에 가면 전부 다 이렇게 그 키오스크에
내가 단말기에다 결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단말기에 결제하는데 그 단말기가 단순히 결제 기능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키오스크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서 QR코드를 찍었어. 아니면 그 상점 마크를 만들어서 그 마크를 찍으면 이벤트성으로 거기서 이런 사다리 게임이 나와요. 그러면 3명이 갔는데 그게 음식점이에요. 그럼 게임을 해서 야 우리가 나눠먹기다 아니면 내기를 한다 뭐 이런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갖게 되고 거기에 접속을 하는 순간 그것이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을 가지고 추적 관리 시스템을 하자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든 사람이 자기가 누가 만들었는데 언제 어디서 만들었다 하고 암호화해서 보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받은 생산자는 또 자기가 받았어. 암호화해서 보내. 암호화해서 보내. 맨 마지막에 키를 딱 열어봐요. 그 중간에 사기칠 수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단말기야. 내가 상점에 갔는데 가짜인지 아닌지 찍어보니까 다 나온 거예요. 진짜로 나온 거예요. 이런 단말기는 1인 다역을 하는 거예요. 단순 결제 기능을 통해서 가격, 인건비도 줄이고, 그 다음에 이런 기능을 통해서 최적화를 시켜서 경비를 줄여주는 거예요. 이런 데서 만들어진 데이터들이 빅데이터로서 가치예요. 그래서 이런 오프라인의 이 시스템을 계속 깔아난다고 생각해보세요. 오프라인의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프라인의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기존에 있는 모든 그 플랫폼 업체들은 온라인 플랫폼이에요. 그러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한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기존에 아까 제가 말했어요. AI가 탑재된 플랫폼이 미래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오토XML이 이런 기능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초 소재다 이거예요. 그 기초 소재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최근에 그 소재 개발을 할 때 그 소재의 싸움이 일본하고 벌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정부 과제 그 소재를 가지고 정부 과제를 하는 사람들이 성공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아시는 거예요? 뉴스를 안 보시나요? 소재 개발에 신소재 개발에 정부 과제를 해서 성공률이 99.5%입니다. 경이로운 숫자죠. 그럼 뭐가 모순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99.5% 다 성공한다? 그건 뭐냐?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성공할 거에만 주는 거예요. 좀 더 도전적이고 창조적이고 미래적인 데다가 정부 지원자를 줘야 되는데 이거 성공할 것 같은 것만 주는 거예요. 더 이 얘기 제가 왜 하냐면요. 99.5%인데 산업화되는 그 비율은 얼마큼인지 아세요? 25%입니다. OECD 국가들 최하입니다. 그런 소재가 얼마만큼 중요하냐는 다 알고 있는데 제도가 그걸 못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 오토XML에 우리 국장님 만드신 어마어마한 이런 일을 이거를 지원해야 되는데 뭔지 모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같이 모르는 놈이 이걸 떠들어야 모르는 놈도 하네. 여러분들도 몰랐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하네. 이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오토XML에 대한 전도사가 되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오프라인 플랫폼을 그럼 어떻게 짜느냐? 간단한데 이렇게 짜는 거예요. 자, 키오스크에서 단말기에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집에 계실 여기 집에서 계실 때 찌라시 막 오잖아요. 지금 몇 프로 세일합니다 막 와요. 그건 다 돈이잖아요. 다 쓰레기예요. 근데 모바일로 다 보내. 그 지역에 있는 그 상점에서는 우리는 지금 생선을 얼마 세일합니다 보내는 거예요. 그럼 모바일에 지금 세일하네? 가서 사야지. 이렇게 고객에게 편리를 제공해주고 고객은 그러한 것들을 활용을 하면 그게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까 제가
상점에서 클릭을 하든 내가 구매를 하든 이렇게 참여를 하면 이게 데이터가 만들어지는데 그 데이터를 인공지능화해서 최적화 시스템을 만들어요. 지금 시점에 A라는 상점에 어떤 상품이 많이 팔리고 어떤 상품이 안 팔리고 있다. 근데 잘 팔리는 상품은 지금 생산에 들어가라. 생산한 놈은 어느 시점에 이송을 시켜가지고 창고에 언제 들어가고 다시 상품에 언제 들어가라. 그 정보 자체를 소비자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소비자는 아 내가 지금 사려고 하는 물건들이 이렇게 있구나. 그럼 나 거기서부터 선택하면 되겠구나.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다 그 제품이 인증되는 시스템을 할 수 있는 기술이 OTX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OTX에 탑재된 키오스크를 전 세계에 다 깐다고 생각해. OTX이 없는데 내가 키오스크 되게 잘 만들어. 저거 프로그램에서 만들어.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대한민국의 키오스크가 전 세계에 깔린다고 보세요. 그럼 오프라인을 지배한 거야 이미. 그럼 온라인으로 자동방으로 지배해. 온라인에서도 막강한 데이터 서플라이 시스템이 있는데 뭘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시스템을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잘 모르지만 좀 더 쉽게 이해하게끔 제가 설명드립니다. 이거를 IT적으로 풀면요 다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기술이다. 자, 지금부터 이제 그러면 진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사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항을 우리 박범준 그 선임 연구원이 이거를 시연을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범진 전문위원은요 이 기술에 매료돼 가지고 자기의 모든 그 정력을 다 쏟아서 지금 이 OTXM의 모든 것을 다 섭렵한 그런 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박범진 양반의 그런 분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박수 한번 크게. 제가 기술 시간을 맡은 박범준이고요.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시험은 지금 OTXM에 기반한 클라우드 1대1 블록체인을 모두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듣다가 이제 좀 기술실한테 보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일단은 이제 탈중앙화, 이제 지금 현재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쓰는 중앙화예요. 그러니까 카카오나 여러분들이 네이버를 쓰면 그런 클라우드에 저장되는데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제 비트코인을 얘기하면서 주장님 잠깐만요. 아니 소개를 해드려야죠. 우리 여기 이거를 다 개발하시고 수십 년 고생하신 우리 개발자 회장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이제 이 기술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 게 탈중앙화된 기술이라고 해갖고 이제 클라우드에 이제 저장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핸드폰에다가 개인정보는 다 털리고 광고로 수익을 벌고 있고 여러분들한테는 돈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제 탈중앙화, 디센트럴라이즈된 블록체인을 냈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위변주의 여부는 해킹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검찰 기억하는데 증거를 갖다 정부에서 조작해버리면요 가해자가 피해자되고 피해자가 가해자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든 지문서나 이런 것들을 누가 그래서 위변지에서 갖다 내면 이제 사기를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기술이 사기 방지, 그래서 신뢰 프로세스 이렇게 해갖고 나온 기술인데 현재 블록체인은 지금 현재 이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제대로 돌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탈중앙화된 기술이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거기에 또 보안도 약하고요. 근데 오늘 시연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블록체인을 이제 계약서를 만드는데 거기 코인도 같이 도는 걸 보여드리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도 뭐 이제 버닝썬 사건이나 뭐 여러 가지 봤지만 카카오톡
FBI, CIA가 들어와서 보면 다 틀려요. 근데 그게 이제 저로서는 이제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주고받은 정보를 검찰이 다 압수수색하면 다 걸려요. 그죠? 근데 이 기술은 보안이 돼서 1대1로 돌기 때문에 절대로 검찰이나 FBI가 들어와서 검색해도 이걸 못 찾아내요. 그래서 이 기술이 나오면 굉장히 이제 뭐 페이스북 쓰는 사람들도 다 쓰겠다. 특히 이제 이거를 갖다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오늘 그 데모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여주지 못하는 기술은 다 사기다 이러는 게 왜 그러냐면은 블록체인도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해서 했지만 지금 돌진 않아요. 근데 이번은 이번에 스마트 컨트랙트 계약서를 만들어서 코인하고 같이 돌리는 걸 시연해 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21살인데 이제 명문대를 갈 수 있는데 오토엑셀의 멀티 캠퍼스에서 제가 이제 65명을 이제 가르쳤는데 그때 들어와서 대학을 안 가고 쓰리키 소프트에 들어와서 이걸 배우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21살 됐는데 이 기술을 다 직접 만든 겁니다. 근데 들어온 지는 한 1년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에서 이제 앱을 2개를 깔면 이제 로그인을 처음부터 해줘요. 여기서 로그인을 하면은 앱을 여러분들이 깔면 됩니다. 그래서 들어서 로그인을 하고 여기 다큐멘트 폼에 가서 보면은 다큐멘트 폼을 열어보면 여기는 이제 그뭐 워드 같이 쓸 수 있고 물론 PDF도 컨버팅하고 그다음에 이메일도 보내고 뭐 메모도 보내고 그다음에 렌트 계약서 같은 거 네임카드도 보내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계약서가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들어 갖고 블록체인에 태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가 이제 암호화폐를 갖다가 이제 보내면 됩니다. 근데 이 기술을 왜 보여주냐면 자꾸만 이제 블록체인이 안 들고 있으니까 답답해갖고 이제 3K 소프트에서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블록체인을 왜 안 하려고 그러냐면 너무 사기가 많아요, 스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사기가 너무 심하니까 이거를 안 하려고 그랬다가 요번에 이제 우리 성수재 박사가 2년 동안 정글에 연구를 했어요. 저희 기술을. 그리고 와갖고 저를 찾아와서 며칠 전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발표해서 이거를 좀 할 테니까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왔는데 너무 오토엑스블에 대해서 저렇게 열광하는 걸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면 성수재 박사가 개인적으로 한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센트럴도 되고 1대1도 되고 디센트럴 블록체인도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데이터를 전송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이제 시연을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도구 에디터를 열어갖고 그냥 문서를 한번 작성해 볼게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요즘 쓰는 문서니까 그냥 작성해도 됩니다. 근데 이걸 그냥 보내면 뚫리죠. 이걸 보안을 걸게요. 암호를 해서 보내야 됩니다. 왜냐면 누가 이제 뭐 회장이 비서한테 갑자기 뭘 명령을 내렸는데 이걸 검찰이 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FBI가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또 암호화 시킵니다. 또 암호화 시켰죠? 근데 암호화 시켰다고 하면은 이제 거기 가서 다큐멘트 만든 데 가서 한번 볼게요. 여기 이드름의 한계라고 만든 거를 이렇게 볼게요. 암호화되어 있어요. 이거는 아무도 못 봅니다. 밑에 이제 비밀번호를 넣으면 풀립니다. 자 이렇게 됐죠. 이거를 이제 보낼게요. 이 기술을 갖다가 내가 이렇게 이성한테 보낸다고 하거나 뭐 이제 밑에 영업사원한테 영업 비밀을 보낼 때 보내면은 이 기술은 FBI, CIA가 들어와도 못 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초청을 해요. 그래서 이제 누구 나와라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요청이 됩니다. 그럼 1대1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센트럴을 통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하고 검은 데하고 이제 하얀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청을 하고 이렇게 여기서 이제 채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이거는 카카오 채팅하고 틀립니다. 1대1 채팅입니다. 그래서 문서를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보내라 이렇게 하면은 보내면은 이걸 아까 그 문서를 보내요. 이거는 아줌마도 만들 수 있어요, 아줌마도. 그리고 어린애도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막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자기가 아까 만든 문서를 선택한 다음에 선택을 이걸 보낼게요. 여기 앉아. 자, 이 문서를 갖다 보내면은 저렇게 이제 보냈다고 이제 나와요. 여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문서가 도착했죠. 이
여기서는 클릭하면 됩니다. 클릭하면 암호화돼서 들어왔으니까 아무도 못 보니까 이제 비밀번호는 서로 공유하고 있으니까 이제 풀어요. 예, 이렇게 풀리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또 PDF를 혹시 갖고 있을 거예요. PDF. 그럼 PDF를 변환해서 암호화시켜서 보내야 돼요. 왜냐면 PDF도 그냥 보내면 걸리죠, 그죠? 네, PDF에 중요한 문서, 이제 기밀 문서가 있으면 이거를 PDF로 한번 변환해 볼게요. 자, PDF를 저걸 선택합니다. 컨버트. 자, 여기서 PDF를 갖다 선택을 해요. 비밀번호를 넣고 선택해서 여기서 PDF를 하나 고릅니다. 예, PDF를 하나 골랐죠? 예, 그러면 좀 기다리세요. 이제 변환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예, 변환에 성공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다큐멘트 폼에 가서 보면은 예, PDF 변환이 들어왔죠? 그럼 이걸 열어볼게요. 예, 그럼 이걸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비밀번호를 한번 넣어보세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PDF가 이제 변환된 거, PDF 원본이 이렇게 변환돼서 이제 암호화돼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만든 이 비밀 문서는 이제 저희들이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채팅을 하거나 이제 메일을 보내면 결국 검찰이 다 보겠습니다. 다 뚫립니다. 근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이걸 갖다 중국 정부에서 소개했더니 중국 정부 이거 못 쓰게 해요. 큰일 나요, 이거는. 중국 정부에서 다 컨트롤해야 되는데 이렇게 개인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저쪽에 이제 뭐 유럽이나 이런 데는 되게 좋아하고 페이스북 쓴 사람들도 이거 다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페이스북에다 넣으면은 페이스북이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정보를. 그럼 이거를 보내볼게요. 아까처럼. 자, 이걸 또 이제 아까처럼 A에서 B로 보냅니다. 그래서 초청을 한 다음에 초청을 하고 들어가고 이제 거기다 채팅을 해서 PDF를 보낸다고 이제 쓰세요. PDF 보내겠다 그러면 여기 이제 상대한테 갔죠? 그럼 상대한테 PDF를 보내겠습니다. 자, 이제 도착했습니다. 그래요? 이걸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암호화돼서 들어왔습니다. 이건 해킹해도 안 뚫립니다. 암호화됐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PDF 문서가 암호화돼서 왔다 갔다 하고요.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이제 블록체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은 이제 이거는 이제 아주 구현하기 힘든 건데, 블록체인은 이제 렌트 계약서. 혹시 이제 렌트 계약서를 암호화시켜서 보내고 받고 하면서 거기 이제 이더리움으로 결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A하고 B가 이제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이제 저 렌트를 갖다가 이제 서식을 선택합니다. 렌트라고 하는 걸. 그 렌트 계약서가 있어요. 그럼 위에다가 이제 자기가 이제 사인을 하고, 이 집주인이죠. 집주인이 이제 계약서를 보내는 겁니다. 날짜를 정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쭉 동영상까지 확인하고, 이제 집에 대한 동영상이 올라오면 동영상도 확인하고, 다음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약서를 이제 맺을 거를, 네,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을 얼마를 결제하겠다 다달이, 그리고 이제 보증금을 얼마까지 걸겠다 언제까지. 그래서 보증금을 5이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해갖고 이제 이걸 갖다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그러죠. 계약서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5이더를 보내야 돼요. 그래서 저장을 하면은 비밀번호를 넣고 저장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아까 다큐멘트 만든 데 가서 보면은 이 계약서가 만들어졌어요. 렌탈이라고. 렌탈에 이렇게 이제 암호화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를 갖다 이제 B에다가 보낼게요. 아까 그 사람한테 보내서 그 사람이 또 선저 설명을 해야겠죠. 그래서 초청을 다시 한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조인하면 이제 계약서를 보내겠습니다. 채팅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계약서를 보냅니다. 선택해야 돼요. 여기서 계약서를 갖다 렌트 계약서를 보내면은 상대한테 갑니다. 네, 상대한테 간 거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좀 기다리면 이제 전사전까지 나타나는 거야. 암호화 되기 때문에 풀어야 돼 이제. 이렇게 해서 한 뒤에 이제 자기 집주인이 보낸 게 확인됐고요. 이거를 이제 자기가 사인한 다음에 날짜를 선택한 다음에 이거를 또 이제 암호화해서 보내는 거예요. 자, 이걸 갖다 이제 집주인한테 보내고 이제 이걸 갖다 이대로면 필요합니다. 그럼 집주인은 아까 오이더를 받아야죠, 보증금을. 그래서 오이더를 이제 인바이트해서 보내고 이제 암호를 대신에 또 풀어야죠. 눌러갖고 이제 저쪽을 보시면은 저 위에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를 다시 누르면 자, 계약서가 pending이죠. 오이더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근데 오이더를 보내볼게요. 이제 오이더를 자, 오이더를 내가 오이더를 샌드합니다. 샌드. 요거는 이제 마이닝이 걸려갖고 좀 늦어요. 이거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이더룸에서 이제 합의 알고리즘이 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합의가 되면 이제 저게 펜딩이 이제 컴플렉트를 뜰 겁니다. 이건 좀 기다려야 되니까 이건 이더룸에서 아까 합의 알고리즘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마이닝이 되면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시연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보안 문서를 만들고 보내고 받고, 두 번째 PDF 문서를 암호화돼서 보내고 받고, 그다음에 블록체인 계약서, 이게 코인하고 같이 이제 계약을 해서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은 유시민 그 전 장관이 블록체인은 사기다, 범용성이 없다, 그리고 말이 안 된다 이런데, 이거를 갖다가 하면은 이제 모든 분야에 갖다 쓸 수 있어요. 계약서를 만들어서 블록체인에 태워야 되고, 다음에 암호화폐로 보낼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계약서가 이제 모든 계약서가 다 됩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이제 등기부 등본을 전부 다 블록체인에 태워야 된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중국에는 쌀도 가짜로 만들어요. 그죠? 달걀도 가짜로 만들어서 도장을 똑같이 커갖고 제출하기 때문에 이게 가짜 서류인지 아닌지 고랄까 죽겠대요. 근데 미국에 가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많은 모기 지론이 있는데 그 금융 쪽에 가짜 서류를 내면 이걸 검증하는데 막 몇 주가 걸린대요. 그리고 코스트도 많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1초 만에 가짜 서류라는 게 딱 떠요. 그래서 이제 모든 등기등본, 계약서, 뭐 거래 같은 게 전부 다 암호화폐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계약서가 왔다 갔다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개인정보를 암호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있는 계약서가 누구라는 걸 알게 분산정보로 다 깔아버리면 블록체인의 가장 큰 약점은 분산정보인데 거기서 모든 정보가 다 노출돼요. 그러면 이제 아까 했던 의료 정보는 더 심각해요. 암에 걸렸다는 걸 모든 정보를 다 깔면 큰일 나죠. 그래서 진료 기록이 홍길동이가 암에 걸렸다는 걸 막아야 되고, 암에 대해서 무슨 그 조치를 취한 건 다 나와야 돼요. 그래서 빅데이터가 되면은 데이터를 오픈하는데 개인정보는 또 암호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술이 이제 그걸 해결할 수 있다. 근데 이게 또 표준으로 돼갖고 아까 왔다 갔다 하니까 전 세계가 다 갖다 쓸 수 있다고 이 얘기예요. 근데 아까 우리 성수재 박사가 중요한 얘기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왔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인공지능에 우리나라가 왜 약하냐면 전부 알고리즘만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회사를 다 잠깐 해봤는데, 여러분들한테 그냥 쉽게 얘기하면 IQ는 이제 200이 되는데 법률 공부를 하려면 대답을 못해요. 똑같은 거예요. 데이터가 없으면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기계한테 이런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를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인공지능 시대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 데이터가 전부 다 아래에 걸 데이터베이스, PDF 이런 문서가 묶여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인공지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까처럼 인공지능이 내려서 개인정보를 암호화시켰기 때문에
블록체인은 이제 굉장히 획기적으로 쓰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거는 제가 블록체인 가서 항상 얘기해요. 보여주지 못하는 기술은 다 사기다. 개발자도 똑바로 들어가다 비를 구현하는 다 구현 못했다. 그래서 ICO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런 거라고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송수재 박사님이 제 허락 없이 지금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유지하게 해주고 있습니다.